네, 오늘 정말 주목할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 세계를 거의 지배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ASML, 그리고 또 무섭게 떠오르는 프랑스 AI 스타트업 미스트랄 AI, 이 둘이 손을 잡았다는 건데요. 자, 이 만남의 의미를 오늘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탐구할 내용은요, ASML이 미스트랄 AI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또 전략적 파트너십까지 맺은 이 사건의 속살, 이게 반도체 산업이랑 유럽 기술 판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이런 것들입니다. 네, 이 소식은 진짜 단순한 투자건 이렇게만 볼 수는 없고요. 유럽 전체의 AI 역량을 키우고 또 기술 주권을 확보하려는 더 큰 그림 속에서 봐야 할 아주 중요한 움직임이죠. 특히 그 반도체 장비 기술의 정말 정점에 있는 회사잖아요. ASML이. 이 회사랑 최첨단 AI 모델을 만드는 회사가 직접 만났다는 거. 이 점에서 장비, 모델, 그리고 반도체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수직적 통합,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림이 크게 그려지네요. 그럼 우선 거래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좀 짚어보죠. ASML이 투자한 금액이 약 15억 달러. 이게 유로바로는 한 13억 유로 정도 된다고요. 이걸로 미스트랄 AI 지분 11%를 확보해서 단숨에 최대 주주가 됐다. 이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미스트랄 AI의 성장세도 정말 놀라워요. 이번 투자 받으면서 기업 가치가 약 11억 7천 유로.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이게 17조 원이 넘거든요. 이걸로 유럽을 대표하는 AI 기업 중 하나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거죠. 투자 내용을 좀 더 보니까요. ASML이 그냥 돈만 넣은 게 아니구나. 이게 딱 보이네요. 미스트랄 전략위원회에도 참여하고 또 ASML의 최고 재무 책임자가 자문 역할까지 한다고요? 이건 경영에 상당히 깊게 관여하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건데요. 그렇죠. 글로벌 VC들도 물론 들어왔지만 다른 반도체나 기술 기업들도 전략 투자자로 참여했다는 점도 눈에 띄고요. 이거는 자금력뿐만 아니라 어떤 생태계 차원의 협력까지 염두에 둔 포석, 이렇게 봐야겠네요. 단순 지분 투자가 아니라 거의 전략적 동맹 구축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양사가 발표한 그 전략적 파트너십 내용을 보면 그 의도가 더 분명해져요. 핵심은 이겁니다. ASML의 주력 제품, 그러니까 리소그래피 장비랑 관련 소프트웨어 전반에 걸쳐서요. 미스트러의 AI 모델을 장기적으로 적용하고 계속 고도화하겠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요? 네, R&D 효율화부터 시작해서 제조나 검사 공정 자동화, 또 수율 향상을 위한 공정 최적화, 그리고 장비 고장 예측이나 유지 보수, 심지어는 설계랑 제조를 동시에 최적화하는 그런 영역까지 협력 범위가 아주 넓습니다. 와, 정말 반도체 생산의 거의 모든 과정에 AI를 심겠다, 이런 계획으로 들리는데요.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바로 이 결합이 만들어낼 수 있는 페루프 효과예요. 선순환 구조라고 할 수 있죠. 페루프요? 네, 이건 단순 협력을 넘어서 어쩌면 유럽만의 어떤 독자적인 스스로 진화하는 반도체 생태계를 만드는 첫걸음일 수도 있어요.
자, 보세요. ASML 간비에서 나오는 그 방대한 고품질 데이터가 있잖아요. 이걸 미스트랄 AI가 학습해서 점점 더 똑똑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똑똑해진 AI는 다시 ASML 장비의 공정 효율이나 결과물의 품질을 높이는 데 쓰이고요. 더 나은 공정은 당연히 더 좋은 칩을 만들겠죠. 그리고 그 향상된 칩 성능은 다시 AI 모델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뭐랄까, 연료가 되는 거죠. 데이터, 알고리즘, 하드웨어가 서로를 계속 강화시키면서 발전하는 구조. 이게 바로 수직 통합이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시너지입니다. 와, 정말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 돌아가면서 전체 시스템의 성능을 끌어올리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네요. 시장은 이런 가능성을 어떻게 봤나요? 주가 같은 걸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아주 뜨거웠죠. 발표 직후에 ASML 주가가 5% 넘게 오르면서 긍정적인 기대를 바로 반영했어요. 이런 단기적인 주가 반응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ASML에게는 유리한 점이 많아 보입니다. 예를 들면 AI 기반의 새로운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매출 같은 거 기대할 수 있겠죠. 또 고객사들을 ASML 생태계 안에 더 깊숙이 묶어두는 소위 락인 효과도 강화될 거고요. 첨단 장비 시장에서 가격 협상력도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협력이 단순히 그냥 ASML이라는 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이걸 넘어서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봐야겠네요. 특히 그 말씀하신 유럽의 기술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요. 그 기업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모델을 추구해 왔거든요. 아니면 하이브리드 형태라든지 이게 유럽이 추구하는 가치와도 상당히 맞닿아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미스트랄 AI 역량과 또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는 정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ASML의 하드웨어 기술력, 이게 만나면서 유럽이 자체적으로 강력한 AI 반도체 동맹의 어떤 기반, 틀을 마련하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아시아 기업에 대한 기술 의존도를 좀 낮추고 유럽만의 강점을 살려서 독자적인 길을 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는 거죠. 듣고 보니 EU의 AI 법안 같은 그런 규제 움직임하고도 뭔가 맥락이 통하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데이터 주권을 지키면서 동시에 AI 혁신을 이루려는 EU의 정책 방향과도 딱 맞아떨어지는 행보예요. 미국이랑 아시아가 주도하는 그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유럽이 어떤 기술적, 경제적인 완충지대랄까요? 그런 걸 확보하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데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확실히 이게 정치적, 전략적인 의미가 상당히 크군요. 그럼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이번 협력을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연합 지도부에서는 이 거래를 유럽의 주권 기술, 소버린텍 역량을 보여주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례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내의 개표적인 대기업이 가능성 있는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직접 투자하고 키우는 이런 모델이 좀 더 확산되기를 바라는 거죠. 해외 자본에 너무 의존하지 않고 유럽 안에서 데이터, 인재, 자본이 이렇게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만들려는 의지가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면 앞으로 EU 차원에서 이런 형태의 기술 협력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투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죠. 하지만 청사진이 아무리 좋아도 현실적인 어려움은 늘 있는 법이잖아요. 어떤 어려움이나 과제들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유럽의 대기업들이 자국이나 아니면 영려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받아들이는데 약간 시간이 걸리거나 좀 보수적인 경향이 있거든요. 그 점은 여전히 극복해야 할 과제고요. 아, 그런 면이 있군요. 또 유럽 내의 그 높은 에너지 비용 문제라든지 좀 복잡한 규제 환경 같은 것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모델 학습이나 운영에 꼭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 센터 인프라, 이걸 얼마나 빨리 확충하느냐, 이것도 중요한 변수가 될 거고요. 이런 현실적인 제약들을 잘 넘어서야 진짜 성공을 거둘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럼 다시 양사의 협력 내용으로 좀 돌아가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을지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죠. 예를 들어서 반도체 설계나 제조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걸 단계별로 나눠보면 조금 더 명확해질 것 같아요. 우선 설계 단계를 보면요. AI가 ASML 장비의 특성을 잘 아니까 소위 공정창이라고 하죠. 칩 패턴이 성공적으로 딱 찍힐 수 있는 최적의 공정 조건 범위. 여기에 가장 잘 맞는 회로 설계를 AI가 추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복잡한 패턴이라도 수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디자인을 찾거나 또 설계를 이렇게 바꿨을 때 수율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미리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오, 설계부터 AI가 관여하는 거네요.
그럼 제조 현장에서는 훨씬 더 직접적인 효과가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제조 단계에서는 정말 수많은 변수들을 조절해야 하잖아요. 그 공정 레시피를 AI가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해서 자동으로 최적화, 즉 튜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최고의 마이스트로가 오케스트라 각 악기 소리를 조율하듯이 AI가 공정 조건을 아주 미세하게 조정하는 거죠. 또 노광 장비, 측정 장비 이런 여러 장비에서 나오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이걸 멀티모델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이걸 AI가 통합적으로 분석해서 그냥 개별 데이터만 봐서는 알기 어려웠던 복합적인 문제의 원인을 찾아낸다든지 더 깊은 통찰력을 줄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대단한데요? 그럼 검사 단계에서의 효율성 향상도 당연히 기대되겠고요. 맞습니다. 웨이퍼에서 발견된 결함이 어떤 종류인지 자동으로 분류하고 그 원인이 뭘까 추론하는데 AI가 활용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결함이 있는 웨이퍼를 버릴지 아니면 재작업을 해서 살릴지 결정하는 그 복잡한 의사결정까지 AI가 도와줘서 속도와 정확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ASML의 고객사, 그러니까 반도체 칩 제조사들에게는 정말 엄청난 가치를 이어지겠네요. 뭐 수율도 올리고 생산 시간 TAT도 줄이고 장비 가동률도 높이고 비용도 절감하고 특히 요즘처럼 머리카락보다 훨씬 얇은 회로를 다루는 최첨단 공정으로 갈수록 공정 관리가 정말 극도로 어려워지잖아요. 이런 영역에서 AI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어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미스트랄 AI가 가진 차별점이 다시 한번 중요해져요. 미스트랄은 개방형 모델을 지향하면서도 기업 내부 서버, 즉 온프레미스나 전용 클러스터 환경에 최적화된 형태로 모델을 배포하는 전략을 갖고 있거든요. 아, 온프레미스. 네. 이게 보안이 정말 생명이고 민감한 공정 데이터가 밖으로 나가는 걸 극도로 꺼리는 반도체 제조 현장의 요구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데이터를 안전하게 내부에서 처리하면서 또 각 기업의 특정 요구에 맞게 모델을 미세 조정하거나 비교적 적은 컴퓨팅 자원으로도 빠르게 추론할 수 있도록, 즉 경량 추론에 최적화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죠. 이게 단순한 기술 선호도를 넘어서 이번 파트너십을 가능하게 한 핵심 열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AI 경쟁 구도를 보면 유럽만의 좀 독특한 전략적 선택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미국이나 아시아의 접근 방식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현재 AI 경쟁은 크게 세 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미국은 구글, MS, 아마존 같은 거대 클라우드 기업들이 있죠. 이 기업들이 자체 AI 모델 개발은 물론이고 AI 반도체 설계까지 다 아우르는 일종의 삼각편대를 구축하면서 기술 내재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특히 대만과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생산 능력, 즉 파운드리, 그리고 메모리 기술과 시스템 통합 역량을 바탕으로 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유럽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강점, 그러니까 ASML로 대표되는 첨단 장비, 소재, 그리고 강력한 제조업 기반, 여기에 미스트랄 같은 AI 모델 기업의 역량을 결합하는 거죠. 일종의 수직 통합형 특화 전략을 구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아시아의 거대 기업들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경쟁 우위를 찾으려는 시도인 셈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기는데요. 과연 유럽이 이 수직 통합형 특화 전략으로 치열한 글로벌 AI 경쟁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네, 그게 바로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물론 이 협력에도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은 분명히 존재해요. 예를 들어 미스트랄 AI의 기업 가치가 단기간에 너무 빨리 오르면서 고평가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후속 투자를 잘 유치할 수 있을지, 또 계속 성장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전략적인 파트너십이라고 해도 결국은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부분이 있겠죠. 성과로 보여줘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실제 공정 개선 효과가 얼마나 뚜렷하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개발된 AI 솔루션이 ASML 고객사들에게 얼마나 빠르게 퍼져나가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또 워낙 민감한 기술과 데이터를 다루다 보니까 사이버 보안 문제,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 그리고 계속 강화되고 있는 데이터 주권 관련 규제들,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고요. 뭐랄까, 청사진은 정말 멋진데 나노미터 단위의 그 초정밀 공정을 AI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최적화할 수 있을지는 결국 현장에서의 결과로 입증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지표들 그런 게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선 미스트랄 AI가 반도체 공정이라는 아주 특수한 분야에 맞게 자신들의 모델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학습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성능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 즉 벤치마크 같은 걸 공개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고요. 또 ASML의 다양한 제품 라인업에 미스트랄 AI 기술이 시범 적용 단계를 넘어서서 상용화되는 속도, 이것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양사가 공동으로 기술 로드맵을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하고 또 업데이트해 나가는지, 이것도 초기 성과를 가늠해 볼 중요한 단서가 될 겁니다. 정말 여러 각도에서 살펴봐야 할 흥미로운 사례네요. 자,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이번 ASML과 미스트랄의 협력이 갖는 핵심적인 의미, 그리고 중장기적인 전망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하자면요. ASML과 미스트랄 AI의 협력은 유럽의 기술 주권 강화 노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고요. 동시에 반도체 제조 방식의 혁신을 이끌 강력한 촉매제가 될 잠재력을 지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거죠. 독보적인 장비 기술과 고품질 공정 데이터를 최첨단 프론티어급 AI 모델과 결합시킨다는 거. 그래서 반도체 생산의 핵심 지표인 수율, 품질, 속도, 비용, 이 모든 것을 동시에 최적화하려는 야심찬 시도라는 점입니다. 이건 앞으로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AI를 활용하는 방식, 소위 산업 AI의 아주 중요한 선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요, 이 협력이 반도체 산업을 넘어서서 유럽 제조업 전반의 AI 도입을 가속화하고 유럽형 AI 반도체 표준이라든지 어떤 레퍼런스 아키텍처 구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각 산업에 특화된 AI 모델 생태계가 활성화되면서 유럽의 글로벌 AI 경쟁력은 분명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가장 핵심적인 시사점은 뭘까요? 오늘 저희가 살펴본 ASML과 미스트랄의 만남은 단순히 두 기업 간의 기술 협력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지정학적인 맥락, 그리고 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라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중요한 신호탄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오늘 깊이 있게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ASML과 미스트랄 사례처럼 특정 산업의 핵심 하드웨어 기술을 완전히 장악한 기업과 최첨단 AI 모델을 개발하는 기업 간의 이처럼 깊은 수준의 결합, 뭐랄까 수직적 AI 통합이라고 부를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이 미래 산업 경쟁의 새로운 표준이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반도체 외에 예를 들어 자동차나 바이오 신약 개발 혹은 에너지 같은 다른 핵심 산업 분야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전략적 동맹과 통합이 더 빨라질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미래를 읽는 데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